자, 가보겠습니다. 자, 56번부터 59번까지 질문이요. 7번이요. 57번이요. 자, 57번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5개의 동아리 회원이 있어요. 자, 집중해 주시고 오늘 많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저는 일단 그 동아리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B, C, D 이렇게 4개의 동아리가 있었는데 5개네. 이렇게 5개의 동아리 안에 지금 회원이 4명씩 지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난 여기서 총 몇 명을 뽑을 거야? 난 여기서 지금 3명을 뽑을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너네 잘 생각해봐. 여기서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이 모두 다 동아리가 다 달라야 된대요. 그럼 결국엔 동아리가 다 다르다라는 건 5개의 동아리 중에서 몇 개를 먼저 뽑아? 3개를 뽑는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먼저 5개의 동아리 중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 3개를 먼저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A를 좋아하고 D를 좋아하고 E를 좋아해서 A 동아리, D 동아리, E 동아리에서 각각 한 명씩을 뽑을 거야 라고 하면 되겠죠. 사람은 다 다르니까 난 A 동아리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을 뽑을 거지만 그 4명은 다 모습이 다르니까 4명 중에서 1명을 뽑고 D도 4명 중에서 1명을 뽑고 E도 4명 중에서 1명을 뽑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 그래서 57번에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뭐 계산하면 4, 4, 16, 64가 벌써 될 거고 64에다가 10만 딱 곱하면 되겠네. 답은 640까지.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59번 노가다. 50 9번 노가다예요. 근각계수의 관계. 아, 그쵸. 그 다음에는 뭐 숫자를 이제 공식을 써서 쓰는 거죠. 노가다가 아니라. 공식이죠. 네? 그냥 조합 공식이야. 우리 조합 쓸 때 쓰는 공식이 있잖아요. 뭐 MP2를 2팩으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자, 모르겠으면 좀 이따 다시 해주세요. 59번까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0번부터 63번. 딱 60번? 자, 6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B. 요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되게 수행평가가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60번 보시면 학생 A가 있고 B가 있는데 무려 6개의 봉사활동 중에서 2개씩 선택한다.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동아리를 소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6개의 동아리가 있었대. 근데 여기서 얘도 2개를 선택할 거고요. 얘도 2개를 선택했어. 그럼 너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6개 중에 2개, 남은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땡큐거든? 근데 문제가 뭐라냐면 너랑 나랑은 한 개 이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공통으로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한 개 이하니까 첫 번째 공통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통이 없을 때가 되겠죠. 공통이 0개이거나 두 번째 공통이 몇 개이거나 한 개이거나. 근데 애들이 0개는 되게 잘해 민기야. 그치? 공통이 0개면 아까 내가 방금 말했듯이 얘가 먼저 6개 중에 몇 개인가? 2개 고르겠지. 그리고 남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절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겹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6C가 6C4랑 똑같으니까 15 곱하기 4, 3, 12, 6이니까 얘는 일단 90까지가 나오겠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근데 얘들아 애들이 이게 공통이 한 개인 걸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공통이 한 개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자, 얘한테 이러는 거야. 너 2개 뽑아.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랑 무조건 겹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얘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너 몇 개 골랐어? 나 2개. 뭐야? 나 봉사 동아리랑 축구 동아리야. 그럼 나 그 둘 중에 하나 너가 한 거 할게. 그럼 얘는 뒤에 있는 애는 얘가 선택한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만 겹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선택할 건데 그것마저도 얘랑 겹치면 공통이 2개가 되니까 얘랑 전혀 상관없는 거, 즉 6개 중에 A, B를 가져갔으면 남은 4개 중에 몇 개 고르자? 하나 고르라고 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6C가 똑같이 6C4랑 똑같으니까 15 곱하기 2 곱하기 4라고 하면 되겠네. 얘 120까지가 되겠지. 자, 답은 5번 210까지가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세요? 자, 다음 또 질문이에요. 62번. 자, 62번 가볼게. 자, 이건 너무하다. 이건 말로만 풀게. 치즈와 어묵을 포함한 서로 다른 10개면 지금 치즈, 어묵 빼고 8개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내가 6개를 택했는데 치즈와 어묵을 모두 선택했대. 그럼 치즈와 어묵은 일단 넣어버려. 그냥 무시하고 넣어버려 일단. 그러면 넌 몇 개 더 선택해야 돼, 채유야?
4개 더 선택해야지. 그 4개를 어디서 선택하면 돼? 남은 몇 개의 토핑 중에? 8개 중에. 그럼 84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없으면 64번부터 67번이요. 65의 2번이요. 자, 65의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65의 2번 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지? 자, 65의 2번 한번 가볼게. 자, 빨간색 선생님은 그냥 레드라고 할게. 이게 4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옐로우가 3송이. 그 다음에 보라색 퍼플인가요? 퍼플이 지금 몇 개? 지금 3개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난 4개를 택할 거예요. 근데 지금 2번만 질문했으니까 2번은 내가 노란색 꽃이 적어도 2송이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럼 적어도니까 4송이 뽑을 거니까 2송이, 3송이, 4송이 아우 귀찮아. 그럴 바에는 뭐? 전체에서 노란색이 하나일 때 또는 없을 때를 해줄게. 그럼 일단은 만약에 노란색 송이가 없다면,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 송이가 1개라면 이라는 거야.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색깔은 노란색이 맞거든. 근데 혹시 그 노란색 꽃도 종류가 다 다른지를 봐야 돼. 그때 문제 맨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다라고 돼 있어. 즉 색깔만 같은 거지 모든 꽃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노란색 꽃을 하나 선택해. 얘부터 할게. 얘가 쉬우니까. 노란색 꽃을 하나를 먼저 선택해 줘야 되는 거야.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그리고 나서 이제 3송이만 고르면 되는데 그 3송이는 빨간색으로 할지 퍼플로 할지 또는 빨간색과 퍼플을 섞어서 할지를 고민인데 어쨌든 색깔은 다 다르고 종류도 다 다르니까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그냥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3개 뽑아야겠지. 3개 뽑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너무 쉽잖아. 그럼 얘 노란색 꽃이 없다고 가정하면 7개 중에 그냥 몇 개 뽑으면 돼? 4개. 그럼 게임 끝났지. 단 그걸 어디서 빼줘야 돼? 전체 몇 개지? 10개 중에서 4송이 뽑았을 때 14에서 이 2개를 더한 걸 빼주면 되겠지. 자, 다음 또 질문. 몇 번? 66번이요. 자, 66번 가볼게요. 2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라고 돼 있어. 그럼 결국 3부터 12까지죠. 3부터 12까지 중에서 4개를 택했는데, 자, 이거 내가 물어볼게. 이거 있잖아. 틀린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 합성수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 합성수.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선은 얘들아 소수는 알지? 소수는 뭐뭐뭐야? 이 없지? 3, 5, 7, 11 4개밖에 없네? 그럼 물어볼게. 소수는 일단은 여기다 쓸게. 66번이었죠. 자, 간다. 숫자는 3부터 12까지 3부터 12까지 총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수는 그냥 쓰자. 3, 5, 7, 11 이렇게 있고요. 얘들아 우리 합성수가 뭐야? 2개의 숫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지. 그럼 뭘 쓰면 돼? 소수 빼고 다 쓰면 되까지 안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지? 4, 6, 8, 9, 10, 12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죠? 질문한 사람. 윤우야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소수와 합성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됐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최소 1개씩은 뽑아야 되니까 우리 반대로 생각하자. 어떻게? 전체에서 소수만 있거나 합성수만 있을 때, 그럼 소수만 있는 건 몇 시면? 4시? 4 한 가지. 근데 만약에 합성수만 뽑으면 6시? 그걸 더한 걸 전체 몇 시 4에서 전체가 10시 4에서 빼주면 정답. 자, 다음 또 질문. 없습니까? 자, 다음 장 68번부터 71번. 없으면 72번부터 75번. 70. 아니죠. 왜 누가 다 써요? 75번 봐볼게 얘들아. 75번 보면 우리 그 사각형 평행사변형 만드는 거랑 같은 원리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가로줄은 무조건 뭐 해야 돼? 하나는 선택돼야 되겠지. 그럼 질문할게. 75번에 가로줄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3개 중에 몇 개 골라? 하나 택했고, 그 다음에 대각선 같이 생긴 세로줄이 몇 개 있어요? 6개. 6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요? 2개죠. 그래야지 양쪽 닫히고 가로 닫혀서 삼각형 나오겠지? 그럼 결국 31 곱하기 62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또
없으면 76번부터 79번. 79번. 자, 79번도 너무 질문이 많이 나와서 풀이해 드릴게요. 79번은 학교 시험엔 안 나올 가능성 커요. 너무 쉬워서. 왜냐면 79번을 결국 풀려면 그냥 재미있게 설명하려면 여기 색칠된 평행사변형 있죠. 얘가 좀비라고 생각하면 저 새끼 가둬야 돼. 못 도망가야 돼. 그럼 얘 가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 오른쪽에, 아래쪽에, 위쪽에 철망을 쳐야 제가 못 도망가잖아. 그럼 결국에 이 평행사변형을 결국 포함하는 새로운 평행사변형은 이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에서 하나씩만 선택하면 돼. 그럼 물어볼게. 79번에 색칠된 칸으로부터 왼쪽에는 세로선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러면 오른쪽엔 몇 개가 있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아래쪽엔 몇 개가 있어?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위쪽에 몇 개 있어?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무조건 저 색칠한 거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77번이요. 자, 77번 가볼게요. 요거 실수 많이 합니다. 사각형. 얘들아, 일단 사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해요? 4개죠. 그럼 너네들 무턱대고 그냥 8C4 해버렸으면 일단 잘하긴 했어.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77번이죠. 8C4를 하면 이 중에서 사각형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밑에 줄에서 와장창 4개 선택하는 거야. 그럼 몇 C4가 돼? 5C4를 빼주면 돼.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이 이에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잘했어. 나 4개 선택했는데 밑에서 4개 선택하면 사각형이 아니라 직선 나오잖아. 다 빼줘야지.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에가 3개고 밑에가 5개잖아 지금.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위에서 하나 밑에서 3개를 선택해. 뭐 나오죠? 삼각형 나와요. 반대로 밑에서 하나 위에서 3개를 선택해요. 그럼 삼각형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빼줘야 돼요. 그럼 결국 경우의 수를 2개 빼줘야 돼. 어떤 경우의 수냐? 첫 번째, 위에서 3개, 밑에서 하나. 그럼 위에서 3개는 3C3, 밑에서 하나는 5C1. 요거 빼주는 거. 즉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또는 밑에서 3개, 위에서 하나 뽑은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 4개 뽑은 건 맞잖아. 다만 뭐라 그래야 돼? 비대칭으로 뽑은 거지. 2개 뽑은 게 아니라 3개 하나 3개 뽑은 거지. 근데 그럼 저는 여사건 말고요 정사건으로 찾으면 안 돼요? 오, 상관없어요. 위에서 2개, 밑에서 2개. 이런 것들 그냥 세줘도 상관은 없겠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어떤 거 질문 있으면 바로 멈추고 다시 해달라고 해. 오늘 조합 어려워. 나 분명히 말했어. 자, 다음. 없으면 80번 질문이야. 얘들아, 나 80번을 그냥 하나 설명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학교 시험은 80번 안 내는데 80번이랑 똑같은데 다른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 자, 80번 문제 보시면 제가 이걸 완벽하게 똑같은 1대1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냥 전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요거를 그냥 A 직선이라고 하고 요 대각선을 B 직선이라고 하고 요 선을 C 직선이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평행사변형이 어디서 생겼어요? 겹치는 부분.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3가지 더 했을 거야. 여기서 평행사변형 나온다면 가로줄이 몇 개지, 세로줄이 몇 개지. 이쪽에서 가로줄이 몇 개지, 세로줄이 몇 개지. 그래서 각각 여기서 찾은 평행사변형의 개수 3개를 더 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림을 똑같이 주고요. 갑자기 뭐 구하는지 아세요? 사다리꼴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리꼴이 나올 때가 있나 봐요.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잘 째려보면 등변 사다리꼴이 갑자기 또는 사다리꼴 모양이 어디서 보이실 거예요. 어디죠? 가운데 부분이에요. 즉, 이 부분에서 사다리꼴이 나와요. 보이십니까? 사다리꼴? 왜? 지금 보면 제가 그냥 대충 그려볼게. 요렇게 3개가 있고 요렇게 2개가 있고 요렇게 가로가 3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얘가 노란 색깔로 치. 요거 사다리꼴이에요. 또는 요렇게 생긴 것도 사다리꼴이에요. 결국 이런 사다리꼴이 똑같은 그림인데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사각형은 P개, 사다리꼴은 Q개,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올 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가 사다리꼴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면
너네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어떻다는 전제하에 풀었어?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 그럼 평행사변형 나와. 이렇게 생각했지. 그럼 똑같아 얘들아. 미루야. 그럼 요 사다리꼴이 나오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저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일단 가로선 몇 개? 2개죠. 그리고 대각선이 각각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골라야 사다리꼴이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은 왼쪽 대각선에서 한 개, 오른쪽 대각선에서 하나, 아래쪽 가로줄 중에 몇 줄? 2줄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사다리꼴 구해볼까? 내가 ABC 구역이라고 명칭을 붙여줄게. 여기를 A 구역, 여기를 B 구역, 여기 C 구역이라고 할게. 그럼 미루야, A 구역에서 나오는 그 80번에서 A 구역에서 나오는 사다리꼴은 어떻게 구하지? 일단 물어볼게. 요 선이 몇 개야? 요 선이 4개죠. 그럼 4개 중에 몇 개 골라? 2개 고르고. 여기서 사다리꼴이 나오려면 이쪽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이 각각 하나씩 필요해. 그럼 이쪽은 몇 개가 있죠? 그럼 3개 중에 몇 개? 1개. 이쪽은 대각선이 몇 개 있죠? 4개 중에 몇 개? 1개 고르시면 사다리꼴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야. A 구역에서. 자, 그럼 이제 C 구역만 하고 넘어갈게. C 구역 한번 읊어볼까? C 구역은 가로선이 몇 개 중에? 3개 중에 몇 개? 2개. 요렇게 된 가로선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요렇게 생긴 가로 대각선 줄 몇 줄 중에? 그렇지. 요렇게 해서는 바로 C 구역에서 사다리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은 그림에서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잘 알고 계세요. 저는 나중에 진중모나 이런 데 낼 거예요. 자, 다음 또 80번까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모의고사 가볼게요. 모의고사는 번호가 51번부터였습니다. 자, 51번부터 54번 질문이요. 53번, 54번 한번 가볼게. 자, 53번이랑 54번은요, 우리나라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곰돌이 문제입니다. 펭귄 막 이런 것들. 자, 한번 가볼게요. 53번부터 가볼게요. 선생님은요, 얘를 그림을 완벽하게 못 그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인형을 다 알파벳으로 나타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얘들아, 이게 같은 종류의 인형은 구분이 안 된대. 모양과 크기가 똑같대.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너네들한테 시켰어. 자, 저기 8개 인형 있지? 저 중에서 5개 좀 뽑아볼래? 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너네들이 이거 5개 뽑으면 이거 뭔가 고민이 되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 뭐가 고민돼? 같은 인형이 2개 뽑히는 게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어떤 또 고민이 들어야 되냐면 그거 플러스 어떤 고민이 되냐. 첫 번째, 선생님 요렇게 뽑힐 수도 있겠네요 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지? 같은 인형이 뽑혔는데 그 종류가 몇 개? 1개. 또는 어떻게 뽑힐 수도 있어? 요렇게 뽑힐 수도 있지 않을까? 2개씩 2종류가 뽑힌 거야. 그럼 얘랑 얘가 요렇게 경우수를 나눠서 풀면 돼.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요게 사실 어떤 친구가 말했었는데 이게 바로 신발 문제랑 똑같아. 한 켤레가 짝이 맞는다. 이거 엄밀히 따지면 얘들아, 신발 몇 짝 고른 거나 마찬가지야. 5짝 고른 거지. 그 중에 한 켤레만 브랜드가 일치한 거야. 그거랑 같은 원리야.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신발 브랜드가 4개가 있었네. 그 중에 한 브랜드는 겹쳐야 돼. 그러니까 몇 시면? 41. 그래서 AA가 겹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너네들은 B, C, D 브랜드에서 하나씩 뽑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신발 문제랑 차이점은 뭐야? 신발은 브랜드는 같지만 오른쪽, 왼쪽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왼쪽 EC1, EC1, EC를 해줬지만 얘는 브랜드가 같지 인형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B, C, D에서 하나씩 뽑을 때 EC1, EC1, EC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B, C, D를 뽑는 거.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신발 문제였으면 브랜드가 같아도 왼쪽, 오른쪽이라는 게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는 건 다 다른 경우였어. 이실, 이실, 이실. 근데 얘는 신발이 아니라 인형이야. 인형은 B 브랜드면 인형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뽑는 건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그냥 한 가지 나오고. 그래서 얘는 네 가지. 자, 이제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풀면 돼? 네 브랜드 중에 몇 브랜드가 일치했어? 두 브랜드. 그럼 네 브랜드 중에 두 브랜드 골라. 그래서 AA 브랜드, BB 브랜드를 뽑았어.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뽑을 건데 이거는 C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몇 C1? 2C1 해주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얘는 6, 2, 12 더해서 답은 16가지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빨리 말해. 어디가 좀 헷갈린다? 없어요? 자, 그러면 왜 4C예요? 네 개의 브랜드 중에 하나가 겹쳐야 되잖아. 두 개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A B C D D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지. 이 안에 다 있는 거지. 그럼 이거 노가다 떼어봐도 A, B, C, D, A, B, B, C, D, A, B, C, C, D, A, B, C, D, D 네 가지밖에 안 나와. 그렇게 구한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풀어주면 사실 54번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자, 54번 한번 가볼게. 54번도 어떻게 나왔냐면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림은 3장씩 겹쳐요. 근데 그 안에 번호가 어때요? 다 달라요. 그럼 이건 9장이 다 다른 거나 마찬가지야. 애들이 이거 자꾸 그림에 현혹돼요. 잘 봐. 다시 한 번 더 54번. 그림은 3장씩 겹치죠. 근데 그 안에 적혀있는 숫자는 해 모양이어도 1, 2, 3 토끼여도 1, 2, 3 고양이여도 1, 2, 3이에요. 그럼 얘는 9장이 다 다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셨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몇 장을 뽑았어, 현우야? 5장 뽑았어. 그럼 또 너 무슨 고민이 돼? 이거 겹치는 거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겹쳐야 되냐면 숫자 1, 2, 3이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해야 되는데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림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색깔만 다른 걸로 할게. 첫 번째는 해, 두 번째는 토끼, 그 다음 마지막은 고양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나 5장 뽑을 거야. 근데 고양이고 토끼고 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1, 2, 3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돼야 되는데 그 말 뜻은 함부로 이렇게 뽑으면 큰일 나. 1, 1, 1, 2, 2. 그럼 얘들아 1은 3장, 2는 2장이야. 그럼 3 어디 갔어? 안 되잖아. 이건 안 된다는 거야. 해, 뭐 토끼,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럼 얘들아 무조건 너네가 뽑은 요 5장에는 숫자가 적어도 1, 2, 3은 한 장씩은 있어야 돼. 그럼 너네 어떻게 뽑으면 돼? 예시를 말해봐. 어떻게 뽑으면 돼? 이렇게 뽑으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개의 숫자가 3장, 나머지는 한 장씩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얘는 똑같은 숫자가 2장씩, 나머지 한 장. 이해 가세요? 그럼 이 경우를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써주면 돼. 또 신발이랑 똑같아. 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신발이 졸라 특이한가 봐. 한 회사당 3개를 만드는 거야. 3짝을 주는 거지. 3짝. 한 짝은 나중에 또 신으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이렇게 되려면 3장을 뽑을 숫자를 먼저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럼 몇 시면? 31이 되겠지. 왜? 나 숫자 1, 2, 3 중에 1을 3장을 뽑겠어요. 됐죠? 됐어? 그럼 1은 다 뽑았어. 어떤 거야? 똑같죠? 자, 이거는 이 앞에 있는 1을 선택하는 거야. 1을. 그 다음에 어차피 다 뽑을 거잖아. 한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2랑 3을 뽑아야 되거든. 근데 2랑 3은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 문제가 종류가 다른 2, 종류가 다른 3이야. 그럼 난 또 뭐 해야 돼? 토끼 3 토끼 2 뽑을까? 해 2 뽑을까? 고양이 2 뽑을까? 또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몇 시면? 31. 어떤? 아니 이건 숫자를 고른 거라니까. 1을 3장 뽑을 거라고. 어차피 다 뽑을 거잖아. 그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아니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잖아. 아이씨 진짜. 그리고 이제 3을 뽑아야 돼.
3을 뽑으려면 똑같지. 해3 뽑을까? 토3 뽑을까? 근데 이거 해가 아니라 사자 아니에요? 사자예요? 나 해인 줄 알았어. 아, 그러네. 동물이었구나. 아, 미안. 사자 3 뽑을까? 토끼 3 뽑을까? 고양이 3 뽑을까?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난 결국 또 31이 되겠지. 이해 가세요? 얘들아 이해 가? 자 이제 얘 뽑자.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선생님 이게 똑같은 카드를 2장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을 2장 뽑을지 2를 2장 뽑을지 3을 2장 뽑을지 고민해야 돼. 그럼 몇 시면? 3시 2를 하면 되겠지. 나 숫자 3개 중에 2개 숫자는 2장씩 뽑을 거야. 그게 1과 2야 라고. 이해가? 그래서 나는 1과 2를 2장씩 뽑기로 했는데 또 1을 뽑을 때 고민이 되는 거야. 사자 1을 뽑을까? 토끼 1을 뽑을까? 고양이 1을 뽑을까? 2개를 어떤 2장을 뽑지? 고민이 되겠지. 그럼 또 몇 시면? 3시 2. 이번엔 2도 사자 1을 하나 뽑을까? 고양이 1을 뽑을까? 토끼 1을 뽑을까?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겠다. 그럼 몇? 이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을 뽑을 건데 얘도 3개의 그림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또 31이 되겠다. 이건 3의 파티네. 그럼 둘이 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3의 4승이니까 81. 그럼 81에다 27을 더하면 되겠다. 그럼 정답은 100. 네? 3C가 더 있어요. 어떤 거요? 두 번째에서 3C 이거요? 네. 이거는 잡아. 요 앞에 3C는 어떤 숫자를 2개 뽑을까 보는 거고, 이거는 1을 2장 뽑기로 했는데 1이 서로 다른 3장 있잖아. 그 안에서 2장을 뽑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3C. 2도 3장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2장 뽑은 거지. 그럼 2도 똑같이 3C 있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네? 2도 똑같이 3C고 보여야 되는 이게 1, 3C, 이게 2, 3C인데요. 아 그러니까 1일 때 3C 2개 있잖아요. 1 뽑을 때 이거? 예. 어. 아니 뒤에 거도 1이 제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거는 이 거잖아요. 그럼 3C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잖아. 3 뽑은 거. 아니 2요. 2가 왜 있냐니까. 그러니까 2로 2개, 3개 중에 2개 뽑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라 그래. 너 자, 넘어갈게. 자, 다음 또. 없어요? 56번. 아, 55번. 없죠? 자, 앞에 걸 랜덤으로 던지세요. 3번, 어? 10번. 얘들아, 그 몰라 웃긴 거 말해줄게. 37번 맞으신 분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37번. 자, 그 37번 손 들었죠? 자, 자기 뺨을요 졸라 세게 치세요. 빨리 치세요. 왠지 아세요? 야, 점이 8개인데 그림은 7개예요. 근데 어떻게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풀었다? 전체가 8개. 그럼 8개 중에 3개 뽑아야 되니까 직선인가? 82를 해요, 전체를. 그 다음에 갑자기 안 되는 거 찾으랬더니 42를 빼요. 32를 빼고 32를 빼요. 그 다음에 3개를 더해요. 그럼 답이 나와요. 대단하죠? 37번은 오류입니다. 어디에 점이 하나가 있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어떤 거? 7개로 하면은 일단 전체가 73으로만 바뀌면 돼요. 전체가 72에서 바뀌면 되거든요. 자, 다음 또 10번. 자, 10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10번은 그냥 초딩 문제죠. 1부터 9까지 중에서 자, 이거 누구야? 윤우야? 윤우야, 3개 선택하래.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가 몇이야? 9시? 근데 세수의 곱이 짝수되는 건 너무 많아. 그럼 6건으로 풀어. 모두 다 뭐 된 거? 홀수 1, 3, 5, 7, 9. 5C3 빼면 끝이죠. 다음 또 얘들아, 11번 별표 쳐봐. 왜 11번 별표 치냐면 이거 나옵니다. 왜 20이 나와? 이거 학교에서 되게 많이 다뤄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여기 수업 나갈 때. 이거 되게 많이 이대부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뭐냐면 지금 1부터 15까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숫자 2개를 더한대. 네모랑 세모를. 그랬더니 그게 3의 배수 된대. 그래서 원래는 정석대로 하면 시간이 많으면 저거 손으로 노가다 띄시면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게 막 40까지 갔어요. 그럼 제가 이걸 언제 노가다를 띱니까? 라는 거야. 얘들아 잘 봐. 이거 신박하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저게 3의 배수든 4의 배수든 5의 배수든 7의 배수든 다 풀 수 있어. 자 간다. 3의 배수면 우리가 일단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3의 배수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거나 1이거나 2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우선 너네들이 1부터 15 중에서 나머지가 없는 것과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2인 걸 먼저 숫자를 구분해 내볼게. 자, 나머지가 0인 건 뭐 있지? 3, 6, 9, 12, 15 이렇게 5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1인 건 뭐 있죠? 1, 4, 7, 10, 13 이렇게 5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2인 건 뭐가 있죠? 2, 5, 8, 11, 14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근데 저게 만약에 4의 배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논리로 하면 얘는 나머지가 뭐인 것도 있겠어? 3인 것도 있을 거야. 7의 배수면 나머지가 몇 가지 나오겠어? 6까지 나오는 거야. 일단 그 숫자부터 먼저 이렇게 구분을 지으세요. 선생님 그럼 왜요? 이게 신기한 원리죠. 잘 봐. 우리 3 더하기 미루야 6 더하면 뭐 나오죠? 이거 3의 배수인가요? 맞아요. 근데 이걸 분석해 봤더니 3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0이죠. 즉 나머지가 0인 것끼리 더하면 항상 3의 배수라는 거예요. 왜? 3의 배수끼리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3의 배수끼리 더하세요. 그럼 여기서 결국 난 2개만 뽑으면 되니까 첫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52. 그래서 1번 경우는 뭐냐? 나머지가 0인 것과 나머지가 0인 거를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5개 중에 2개 뽑아서 답은 10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 답이 10개냐? 그게 또 아니야. 얘들아 잘 봐. 내가 한번 예시 들어볼게. 1이랑 2 더해볼까? 얘 3이지? 얘 3의 배수인가요? 그쵸?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나머지끼리 더해보세요. 뭐 나오죠? 나머지끼리 더했더니 3의 배수 나오죠? 그러면 3의 배수예요. 즉 다시 말하면 7이랑 8 더해볼까? 미루야 7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뭐지? 8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지? 1이랑 2 더하면 뭐 나오지? 그러면 얘 8이랑 7 더하면 15지? 3의 배수지? 곱봐. 나머지끼리 더해도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경우는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2인 거를 2개 하나씩 뽑으면 돼.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몇 개 중에 하나? 그렇지. 그래서 답이 얘도 미안 곱하기 25개가 나와.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이야. 35. 자, 그럼 우리 한번 내가 살짝 문제를 바꿔봐도 될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부터 똑같이 15까지 4의 배수 2개를 더했더니 4의 배수가 나왔으면 돼. 그럼 너네들은 빨리 어떻게 하냐?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분리 좀 한번 해볼게.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3의 배수로 올리고 하고 나 숫자 3개 더 할게요. 이게 3의 배수네. 그럼 너네들 빨리 똑같은 방식으로 저거 숫자 붙었어. 이거 재활용하자. 됐지? 그럼 너네가 한번 말해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 3의 배수가 인 것들만 3개를 뽑은 거야. 즉 나머지가 000인 것만 뽑는 거야. 그럼 몇 시냐? 5시3. 됐지? 두 번째 어떤 경우 있을 것 같아? 그치, 나머지가 1인 것도 있을 거야. 그럼 몇 시면? 5시3.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바로 나머지가 없고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인 것도 있어. 그치, 0, 1이어도 다 더하면 3 나오잖아. 그럼 10 불러가 몇? 5C1 곱하기 5C1 곱하기 5C1. 하나 더 있어. 나머지가 2인 것들만 더하는 거야. 왜? 나머지 2 더하면 6. 6이 3의 배수잖아.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겠어? 그치? 요거 다 더하면 정답.
그러면 무려 저 15개 중에 3개 더해서 3의 배수 나오는 게 10, 10, 10, 10, 10, 10, 1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더하면 되니까 답은 뭐? 155가 정답이 돼요. 이거 봐봐. 수영도 그렸으면 이거 착살난다니까. 숫자 3개 더해서 3의 배수 되면 3 될 때, 6 될 때, 9 될 때, 10 될 때 이거 언제 다 녹아다 뛰냐는 거야. 배수 문제는 이게 다 풀려요. 모든 배수가 다 풀립니다. 아셨죠? 이거 꼭 잘 봐두세요. 자, 다음 또 13은 뭐가요? 13. 13. 이걸 왜 녹아다 뛰어요? 뭐가 아니에요? 13번 해요?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읽어보셨죠? 문제 보시면 자,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대요. 근데 얘들아, 색깔은 같지만 크기는 다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저 6개 사실 다 다른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자, 근데 첫 번째 얘들아, 여기서 나 몇 개 뽑을 거야? 이 첫 번째로 1개 뽑을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있잖아, 이걸 1개를 보고 다시 넣는다 아니면 다시 안 넣는다가 이번 시험에서도 갈림길에 설 거야. 맨 끝에 뭐라고 나왔지? 다시 안 넣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사건은 얘가 뭐가 빠졌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얘를 파란색이라고 하고 얘를 빨간색이라고 할게. 자, 간다. 첫 번째 파란색을 하나 뽑는 거야. 그럼 몇이지? 31. 그래서 하나 뽑았어. 자, 그럼 내 눈에 지금 파란색 몇 개? 2개. 빨간색 몇 개? 3개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몇 개 더 뽑을 거야? 2개 더 뽑을 거거든. 아, 3개 뽑나 2개 뽑나? 3개 뽑는데. 근데 얘들아, 3개를 뽑을 때 조건이 있대. 누가 더 개수가 많아야 된대? 파란색 개수가 빨간색 공보다 많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3개를 뽑을 때? 3, 0, 2, 1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파란색을 하나 뽑았으면 파란색 3개 뽑을 일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우면 돼. 그럼 무조건 파란색은 2개, 빨간색은 하나 뽑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지환아 불러줘. 남은 파란색 2개 중에 2개 다 뽑아야 되니까 몇? 그리고 빨간색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니까 이거 다 곱하면 첫 번째 경우 횟수야. 그래서 얘는 9 이렇게 답이 나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모르고는 아니고 내가 빨간색부터 뽑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빨간색부터 뽑았다라고 하면, 자, 파란색과 빨간색에서, 자, 한번 말해볼래? 빨간색이 하나 줄었어. 파란색이 더 많아야 돼. 그럼 여기서 뭐가 존재하지? 3,0이 존재. 2, 1도 되고. 그럼 불러줘. 3,0은 파란색 다 뽑으면 되고, 빨간색은 안 뽑으면 되니까 1. 파란색을 3개 중에 2개 뽑고, 빨간색은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1. 2랑 그렇게 똑같은 거. 뭐가 또 아니 뒤에 뽑는 거에서만 파란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총 개수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1가지, 얘는 6가지. 그럼 둘이 더하면 7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7, 3, 21가지가 되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정답이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자, 번호 빨리 랜덤으로 던져. 34번이요. 뭐야? 몇 번? 34번? 이 34번이 내가 몇 번을, 그러니까 이게 어렵나 봐. 이게 선생님도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난 이것보다 더 쉽게 못 가르친다거든. 더 이상 이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나의 역량도 없어.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크기순, 키순 이런 거 나오면 뽑아. 그럼 끝. 그럼 알아서 간다니까. AI야, AI.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집중해라.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어. 나 여기서 2개 뽑을 거야. 근데 처음 뽑은 게 나중에 뽑은 것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서 혼란이 올 거야. 선생님, 여기 1이 오면 올 게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건 안 나와. 답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 말 뜻은 뭐냐면,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해라 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알아서 5개 중에 2개 뽑으면 실제로 큰 놈이 여기 갈 거고 작은 놈이 여기에 자동 AI로 들어간다니까. 알아서.
그럼 너네 꼭 이렇게 설명하면 와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알아? 아 선생님 제가 2, 3 뽑았는데 2가 여기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AI가 멍청이니 여기다 2를 왜 넣어? 3을 넣겠지. 그럼 너네 노가다 껴봐. 이 경우의 수 몇 개 나오는지 실제로 노가다 껴볼까? 진짜 10개 나오는지 한다. 5 들어가면 1, 2, 3, 4 4개 나오지. 4 들어가면 1, 2, 3 3개 나와. 그럼 7개지 벌써. 3 들어가면 1, 2 2개지. 그럼 9개지. 2 들어가면 1 자동적으로 10개 나와. 알아서 나오니까 크기 순이란 말이 있으면 뽑아. 그럼 알아서 AI가 들어갈 거니까. 그럼 잘 봐. 너네가 지금 1부터 어디까지 중에서 0부터 9까지 수가 있었어. 근데 비밀번호 이렇게 4자리 만들 거래. 근데 무조건 1이 3보다 앞쪽에 가야 된대. 그럼 그걸 이렇게 표현할게. 1이 3보다 앞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얘도 크기 순이 결정됐지. 있잖아. AI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 4개 중에 1, 3 들어갈 자리 2개만 골라줘. 그러면 내가 앞에 1 넣고 뒤에 3 넣을게. 이게 이미 코딩이 돼 있다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너네들은 4자리 중에 2자리만 골라주면 돼. 1, 3이 들어갈. 그럼 이제 또 와서 또 질문. 선생님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선택됐는데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AI가 그걸 못하게 막아놨다고. 하지 못하도록 크기 순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갈 거야. 무조건. 근데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는 여기 들어갈 거거든. 그럼 여기 베스트 오답이 또 조합 배워갖고 다 조합인 줄 알고 또 0부터 9가 10개인데 2개 썼으니까 82를 써요. 그게 베스트 오답. 82. 안 되죠. 비밀번호는 얘네들이 바꾸면 다른 비밀번호야? 같은 비밀번호야? 다른 비밀번호니까 이거 순서 바꾸면 같은 거 다른 거니까 8P2가 돼. 끝났지. 알았어? 얘는 1, 3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준 거고 얘는 나머지 숫자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준 거야. 아셨죠? 자 다음 또 33번. 야 33 말로 할게. 자 AI 코딩이 어떻게 돼 있어? 2, 3, 5는 크기 순으로 들어가시오. 그럼 너네 7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뽑아? 3개. 그럼 알아서 탁탁탁 들어갔어. 73. 숫자 몇 개 남았어? 4개 중에서 첫 번째랑 네 번째도 크기 순으로 들어가시오. AI가 탁탁 설정해놨어. 그럼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 40. 근데 끝나면 안 되지. 아직 안 들어간 자리가 있잖아. 6번째랑 7번째.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숫자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 몇 팩? 2팩 끝났지. 73, 42 곱하기 2팩이지. 그러니까 제발 부등호 나오면 그냥 너네 이러면 안 되지만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버려. 틀리면 내 탓해. 그냥 어쩔 수 없어. 도저히 자기가 대가리가 안 되면 부등호 보이는 순간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부등호는 조합이야. 부등호. 같다만 없으면 돼. 그거가 3개짜리랑 2개로 나눠 똑같아요. 지금 미루가 뭘 질문한 거냐면 선생님 왜 따로 해요? 아 왜? 아 왜? 아 잘 봐.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있지 않아? 예를 네. 들어서 크기 수는 이 3개만 크기 순으로 쓰라는 거고 2개만 크기 순으로 쓰는 거지 1이 5보다 커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다른 사건이야. 그래서 그냥 3개, 2개는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야. 그 문제 오해하지 마. 콤마 있어 끝에. 근데 이거 5개로 본 새끼가 있더라고. 어떤 놈이 5개가 연관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미루가 질문한 걸 내가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렸는데 미루가 질문한 건 뭐였냐면 난 이건 줄 알았어. 선생님 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부등호방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AI가 3개 뽑으면 이렇게면 이렇게 순으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면 이렇게 순으로 들어가게 이미 다 코딩이 돼 있으니까 부등호 문제 나오면 그냥 뽑아라. 그럼 알아서 들어갈 거야. 크기 순을 하지 마. 알았지? 자 다음 또 47번. 이거 누구야 47번? 47번? 37번 말고. 얘들아. 내가 참 안타깝다. 내가 또 그때 설명했는데 안 했나? 자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야? 지원아 물어볼게. 사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해? 4개. 그래서 A는 84야. 근데 직사각형은 그냥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암기. 자 봐봐.
직사각형이 탄생하는 원리를 내가 보여줄게. 잘 봐. 나 아무거나 4개 골라볼게. 하나, 둘, 셋, 넷. 지환아 이거 직사각형이야? 이걸 머뭇거려? 아니지. 이게 직사각형이면 병원 가봐. 알았지? 이거 직사각형 아니지? 그럼 이런 거 고르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선생님 딱 4개를 골랐는데 정확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라고 하면 이 직사각형은 어떻게 해야 탄생이 되냐? 잘 봐. 내가 직사각형 하나만 그려볼게. 그냥 가자. 좀 간격이 좀 안 맞아서 직사각형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이거 직사각형이야. 하나 더 그려볼게. 이것도 직사각형이야. 아 선생님 그럼 선생님 이거 뭐 이게 돌리시려는 거죠? 아니야 안 돌릴 거야. 그 노가다 띄실 거죠? 아니야 노가다 안 띌 거야. 그냥 직사각형 2개 정도 그려봤거든. 근데 이 직사각형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이상한 점 4개를 골라도 그게 직사각형이 되려면 그 4점은 특이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대각선끼리 이으잖아요. 대각선끼리. 그 직사각형 그린 다음에 대각선끼리 이어보잖아요. 그럼 뭐 나오는지 아세요? 저 파란색이 지름이에요. 무조건 지름이에요. 직사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대각선끼리 이어보면 지름이에요. 그 말 뜻은 직사각형이 나오려면 지름을 고르면 돼요. 지름 2개를.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무리 점이 많더라도 이 위에 점이 20개가 있어요. 이 안에 20개의 점이 있어도 직사각형을 만드시오 하면 지름 2개만 고르면 그거 직사각형이에요. 무조건. 지름에 들어가 있는 점 4개를 선택하면 된다고. 근데 제가 이걸 지름에 있는 사각형 4점인지 지름에 없는 4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름 2개 고르면 돼요. 그럼 지름 2개 고르면 점 4개 선택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 4개 넣으면 사각형이 나와요. 직사각형. 그럼 물어볼게. 20개의 점이면 지름이 몇 개 나와요? 10개 나오죠. 10개 중에 2개 고르면 그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점이 몇 개였죠? 8개였죠. 그럼 지름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 중에 2개 고르면 직사각형이에요. 이게 B예요. 자, 사각형하고 직사각형 차이점 아셔야 돼요. 사각형은 8C4. 그럼 이거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찐따 같은 사각형 다 포함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만 정사각형은 지름 중 2개 선택해라. 아셨죠? 자, 다음 또. 없어요? 없어요? 41번. 이거 왜요? 자, 물어볼게. 자, 간다. 10 잘 들어. 일단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해? 3개지. 그럼 몇 시 몇? 10C3. 그럼 물어볼게. 삼각형이 안 나올 때 있어요? 하필 BC에서 그었을 때, BC에서 찾았을 때 몇? 3C3. CD에서 찾았을 때 4C3. AD에서 찾았을 때 몇? 5C3. 끝. 끝났지. 정답이. 그거 3개 빼면 돼요. 자, 또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진도 나갑시다. 행렬. 자기 혹시 행렬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자기 행렬 처음이다. 오늘 들으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자 한번 가볼게. 근데 행렬 다 까먹었다. 가볼까? 천천히 할게. 행렬은 한 문제가 어려워요. 행렬은 무조건 한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학교 시험.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행렬은 한 문제가 쉽고 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겁니다. 무조건 괴각으로 등급컷. 작년에는 등급컷 문제였어요. 행렬 한 문제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저는 이 행렬을 가르칠 때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고1이나 됐는데 행과 열을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 행렬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어서 수학에서 행렬 말고 행, 열 이거 제일 많이 듣는 과목이 언제예요? 무슨 과목이죠? 국어죠. 국어에서 어디서 많이 듣죠? 시에서.
시을 풀 때 하잖아. 그럼 얘들아 잘 봐. 어떤 새끼가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을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 님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을 하면 그 님은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를 썼어. 근데 국어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서 이랬어. 야 너 일어나서 1행 읽어봐. 어떤 또라이 새끼가 이렇게 읽진 않잖아. 1행을 읽으라면 어디를 읽어? 첫째 줄을 읽잖아요. 그래서 얘가 행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아마 내가 웃고 있지만 여기 장담할게 50%는 행렬 헷갈렸을 거야. 근데 이제 까먹지 않겠죠. 국어에서 1행 읽어 가로로 첫 줄. 그럼 나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장난쳐봐. 조회 쓸 때 이렇게 조회 서 있잖아. 이제 행렬 공부한 새끼랑 안 한 새끼 차이나. 1행 앞으로 이랬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새끼들이 갑자기 다 같이 앞으로 가요. 그럼 이 새끼들이 수학 공부 안 하는 새끼들. 알았죠? 그리고 1열 앞으로 그랬더니 이놈들이 움직여요. 그럼 안 된다고. 행열이에요. 아셨죠? 행열.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게 바로 행열이고 어떻게 생겼냐? 큰 괄호 안에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요 괄호 모양을 행열이라고 하고 얘를 얘를 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어줄 땐 행부터 읽고 열을 읽기 때문에 얘는 몇 행에 총 2행에 2열 행렬이다 라고 말하면 돼. 그리고 그걸 표현 방법을 어떻게 쓰냐? 2 곱하기 2라고 쓴다 이거야. 왜? 총 4칸이 존재하니까. 이해가요? 그럼 너네들은 이제 이것만 보고도 2 곱하기 2 행렬이야 라고 하면 너네 어떤 생각해야 돼? 행이 2개, 열이 2개구나.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 행렬도 있겠죠. 그러면 행이 몇 개? 3개. 열은 몇 개? 하나. 그럼 아마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세로로 긴 놈이 나올 거야. 행이 3줄, 열이 1줄일 거니까. 반대로 1 곱하기 3 행열도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1행에 열이 3개가 나오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이 각각의 하나씩을 다 우리 성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성분이 여기 성분인지 여기 성분인지 이쪽 성분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I와 J를 이용해서 나타냈어. 그래서 뭐라고 읽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곱하기 2행열이 있으면 여기는 첫 행의 첫열이다 그래서 A11 여긴 첫 행의 2열이다 그래서 A12 여긴 2행의 1열이다 그래서 21 여긴 2행의 2열이다 그래서 22 요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엔 3 곱하기 1행열은 어떻게 생겨야 돼? 성분을 A11 A21 A3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 1 곱하기 3은 A11 A12 A13이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분 기호만 보고도 몇 곱하기 몇 행열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행과 열이 같을 때 2 곱하기 2, 1 곱하기 1, 3 곱하기 3, 4 곱하기 4 만약에 요 앞에 행의 개수와 요 열의 개수가 똑같을 때는 다른 말로도 가끔 부른다 이거야. 왜? 얘 모양이 꼭 무슨 모양처럼 생겼죠? 정사각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2 행렬은 2차 정사각행렬 정사각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2차 정사각형은 또 빼도 돼요. 형은 어차피 모양을 뜻하는 거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가끔 문제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3차 정사각 행렬 등등등 이렇게 출발해.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구나. 그럼 모양이 이렇게 3개씩 3줄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록이야. 부록.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냥 굳이 2차 정사각 행렬을 굳이 왜 그렇게 써요? 그래 2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 번 더. 열을 우리가 바로 행렬이라고 하고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성분인데 그 성분에 1, 2, 2, 1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를 성분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 문제가 이제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A, I, J는 I 더하기 EJ다. 그리고 I에는 1이랑 2를 넣을 수 있고 J에는 1, 2, 3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잘 봐. IJ면 I가 행이야 열이야? 행. J가 열이지. 그러면 행에는 1부터 2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열에는 1, 2, 3이라는 거야. 그럼 얘 몇 곱하기 몇 행열이야? 2 곱하기 3행열이니까 모양이 못해도 요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A 1, 1, 1행의 1열은 1, 1을 넣어서 1 더하기 2, 3 1행의 2열은 1 더하기 4 해서 5 1행의 3열은 1 더하기 3 넣어서 6 해서 7 2행의 1열은 2 더하기 2에서 4 2행의 2열은 6 2행의 3열은 8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땡큐일 걸 이렇게 안 주고 그 성분에 대한 기호만 던져주고 너네들 보고 행렬을 우선 찾아봐 라고 할 거니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행렬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A 행렬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있었고 B 행렬이 이렇게 있었어요. PQRS라고. 근데요 이 두 행렬이 갑자기 뜬금없이 같은 행렬이래요. A와 B는 같은 행렬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같은 겁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일단 모양이 똑같아요. 얘는 2 곱하기 2행렬인데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야. 그럼 걔는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두 행렬이 같으려면 일단 무조건 어때야 돼요?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소수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복소수에서요 A 플러스 BY와 P 플러스 QY가 같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끼리 같고 그리고 어느 부분끼리 허수 부분이랑 같다라고 하듯이 행렬도 두 행렬이 같다고 하면 같은 행과 열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1,1, 1,2 같고 2,1, 2,1, 2,2, 2,2 행렬과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 성분이. 그래야 되지만이 우리는 어떻다? 똑같다. 즉 A, I, J와 B, I, J가 항상 똑같아야지만이 우리는 같은 행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1, 2, A, 4가 B, 3, B, 2, 5, 4와 같다. 같은 행렬이다. 그럼 너무 쉬우면 초등학교도 풀겠지. 선생님 같은 행렬이면 같은 모양이어야 되고 같은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1이어야 되고 A는 무조건 5가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행렬이 있잖아. 여기가 고3 때까지 안 배워요. 고1 때 요거 배우고 끝나요. 선생님 때는 행렬이 엄청 심화해서 역행렬도 배웠고 켈리 해밀턴이라는 공식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부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우고요. 그냥 행렬 2개 던져주고요. 곱해봐, 더해봐, 빼봐, 나눠봐. 여기서 혹시 거듭제곱 구해봐.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렬은 여기만 잘 넘어가면 난이도 어려운 건 2개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조금 파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서로 같은 행렬도 구했고, 자 집중하셔야 돼요. 저 아직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유형 1번 설명했고요. 유형 2번 설명했고요. 유형 3번 설명했어요. 유형 4번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행렬도 사치 연산이 가능한가요? 라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나누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렬은요. 그러니까 왜 사칙이야? 4개의 법칙을 연산한다고 해서 사칙 연산을 부른 건데 행렬은요. 3칙 연산밖에 안 돼요. 무슨 뜻이죠? 더하고 빼고 곱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행렬은 더하고 빼고 곱하기만 진행할 거예요. 나누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우리 행렬 뭔가 둘이 더할 것 같고 뺄 것 같고 곱할 것 같은데 왜요? 이제 여기서 애들이 어디서 실수하냐? 첫 번째, 빼기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에서 작살나요. 곱하기는요, 오늘 이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이해 못하고 끝난다에 한 표 걸게요. 한 명은. 자, 왜냐면 한 명이 지금 졸고 있거든요. 걔는 설명을 들어봤자 이해 못할 거예요. 졸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 가볼게요.
일단 더하기는요 어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번 ABCD랑 PQRS 두 개 행렬 더해줘. 자, 잘 봐. 행렬의 더하기와 빼기는요 우선 모양이 같아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아 몇 곱하기 몇 행렬? 얘도? 그럼 일단 더하고 뺄 수 있어요. 내가 왜 곱하기를 안 넣는지 알 거야. 나중에 가면 무슨 말 해볼게. 그래서 얘는 그냥 진짜 단순히 초딩처럼 더하시면 돼요. 같은 성분끼리 그냥 끝. 어려운 거 없죠.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저거 순서 바꿔서 더해도 돼요? 제 마음대로요. 얘를 앞으로 갖고 오고 얘를 뒤로 간 다음에 더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더하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해? 둘이 자리 바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교환 법칙 성립하시면 돼요. 교환이 성립한다. 근데 드디어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는 빼기가 나오면서 2명이 틀려요. 10명. 누구냐? 바로 애들이 이걸 빼기를 시켰어. 아니 선생님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되죠.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에서 뒤에 거 빼시면 돼요. 근데 어떤 새끼가 이거 틀려요? 첫 번째 조는 새끼 틀리겠죠? 두 번째는 누가 틀리겠어요? 얘를요 갑자기 자리 바꿔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거 자리 바꾸면 계산이 빨라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음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이 음수 때문에 플러스 될 것 같대. 거기까지 좋아. 근데 물어볼게.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같은 값 나올까 다른 값 나올까? 다른 값 나올까? 왜? 우리 1 빼기 2가 뭐예요? 마이너스. 근데 2 빼기 1은 뭐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는 교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뺄 때 편하게 빼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그대로 두고 빼셔야 돼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착착착착착. 근데 가끔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선생님 저 교환 법칙 성립하던데요. 왜? 저 얘랑 바꿀 때요. 얘도 같이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더 땡큐죠. 얘가 같이 이동하면 좋아요. 얘가 앞으로 통째로 가고 얘가 플러스로 가는 거. 그건 이거 또라이 새끼 아니에요? 굳이 뭐하러 그래요? 더 난이도를 올리잖아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땡큐인데 얘를 앞으로 갖고 가서 이 마이너스를 난이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일단 빼기는 교환 법칙. 순수하게 부호만 갖다 부호 두고 행렬끼리는 못 바꾼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잘 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내가 말했지 오늘 여기 한 명은 이해 못 할 거라고. 다 지금 좋은 사람 한 명 있긴 하지만 제 포함해서. 자, 가볼게. 간다. 우리가 얘랑 얘를 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잘 봐.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더하기랑 빼기는요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 2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2를 더하던가 1 곱하기 2에서 1 곱하기 2를 빼던가 2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3을 더하던가 모양이 다르면 어떤 것도 쓸 수 없어요. 더하기 빼기는. 근데 곱하기는 있잖아요. 모양이 달라도 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2 곱하기 2행렬이랑 2 곱하기 2행렬은 곱할 수 있어요. 얘 가능. 가라고만 쓸게요. 불가능하면 불이라고 쓸게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가능한 거 2개 쓰고요. 불가능한 거 2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규칙 찾아보세요. 첫 번째, 요거 가능합니다. 요거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 불가능합니다. 요거 불가능합니다. 자, 가능과 불가능. 자,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 그게 같으면 1, 1, 4, 4. 그러면 곱할 수 있어요. 근데 4, 3, 2, 1 다르죠? 그럼 얘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곱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질문하잖아? 아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요
1 곱하기 2고 얘가 1 곱하기 2였어. 요렇게. 요거 2로 바꿔볼게. 2 곱하기.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 아 선생님 얘네 둘은 불가능하죠. 그랬더니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니까 곱하기가 가능할 것 같잖아. 그래서 영정이가 된다고 했거든 지금 방금. 그치? 자 그럼 물어볼게. 지금은 안 돼요. 여긴 1이고 여긴 2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행렬은요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A, B랑 B, A가 달라요.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 좀 이따 해볼 거야. 실제로 1, 2, 3, 4랑 5, 6, 7, 8을 곱한 것과 황당하게 5, 6, 7, 8이랑 1, 2, 3, 4를 곱한 값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곱하라고 했더니 가능하게끔 얘랑 얘를 통째로 자리 바꿔서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거야. 마지막 하나만 대답하면 쉬는 시간이야. 지금 아까 여기가 1 곱하기 2였거든요. 자 가가 가죠. 가능하죠? 자 물어볼게요. 그래서 몇 곱하기 몇이 나와요? 답이? 라는 거야. 그래 너 여기 같아? 오케이 패스. 같아? 가능해? 같아? 가능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곱하기 몇이 나오냐는 거죠. 뭐냐?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똑같으면 삭제당합니다. 삭제. 그리고 남은 것만 쓰시면 돼요. 2 곱하기 2, 2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렇게 답이 나와요. 얘가 삭제돼서 2 곱하기 2, 2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렇게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앞으로 몇 개를 행렬을 곱할 건데 1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4를 곱할 거야. 이거 무슨 모양 나오지? 알고 시작하라는 거야. 왠지 알아? 좀 이따 곱셈 규칙 배우잖아요. 애들 혼란해요. 뭐랑 뭐 곱했죠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답을 알고 시작하자고. 이거 답 몇 곱하기 몇 나와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내가 처음 얼굴에